어디서부터 이게 차이가 나는지 보니까 20대까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남자들 군대 갔다 와가지고 23살, 24살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아직 돈을 벌지도 않죠. 학생이니까. 당연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보다 먼저 졸업을 해가지고 빨리 취직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또 그때 버는 돈은 이렇게 후 불면 날아가는 것처럼 이게 점성이 없단 말이에요. 금방 사라져요. 쌓이는 느낌도 들지 않고요. 그게 30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왜냐면 돈을 번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어디서부터 차이 나는지 봤더니만 이게 나이대로 구분하면은 30대 중후반부터인 것 같고 벌어지는 사람과 그대로인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20대 때 혹은 30대 초반에 돈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돈 공부라 하면 돈을 버는 능력, 불리는 능력, 쓰는 능력, 지키는 능력, 이 각각의 능력을 얼마나 훈련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20대 때는요, 돈 버는 능력을 훈련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우리가 돈 버는 능력을 훈련하지 않고 그냥 취직을 해버리면은 직장에서 그 시간 대비 그냥 급여를 받을 뿐이잖아요.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부자라는 키워드를 머릿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 직장과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자들을 보면은 재테크형 부자가 있고 사업형 부자가 있는데 특히나 저 같은 사업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업의 창업가들을 많이 또 벤치마킹하고 닮으려고 했고 롤모델이나 멘토를 많이 뒀는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평소에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분들은 돈 버는 능력이 계속 키워져 갔던 거예요. 돈을 버는 능력이 씨앗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사실 씨앗이 있어야지 불리든지 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버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첫 출발점이 되는데 돈을 버는 능력이라 함은 저는 가치 창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이라는 거는 고객한테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창출하고 제공했을 때 그 메아리로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돈 버는 능력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은 비용을 받는 방법이 있고 소수의 사람에게 고가의 비용을 받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또 부의 초월 자선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다량의 욕구를 해결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정말 터닝 포인트급의 그런 변화를 주거나 말이죠. 결국 그래서 저는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멋있는 격언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봐도 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돕는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는 그 말은 즉 가장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이고 또 부자가 됐다라는 것이 지속성이 중요하잖아요. 잠깐 부자 됐다가 무너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부를 창출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정은 또 어디서부터 올까요? 고객으로부터 오잖아요. 고객과의 신뢰를 얼마나 잘 구축했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안정, 그리고 그 메아리로서 우리가 부를 거머쥐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뢰를 구축했느냐가 찐 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 부자분들은 네트워크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인맥 키울 시간에 실력을 키워라.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대신아, 멋있는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너가 멋있는 사람이 되면은 너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너의 주변을 가득 채우기 마련이고 또 너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와 친해지기 위해서 다가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기 마련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진짜 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네트워크를 목맬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네. 근데 사기꾼들일수록 있잖아요. 또 특징이 뭐냐면은 내 주변에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진짜 부자는 자기 자신이 브랜드고 내 삶 자체가 증거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물론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성장해야 되는 직군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 예를 들어 가지고 세일즈맨이라든지 네트워커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이제 사업형의 부자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사업형의 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정말 초창기 때 아무것도 내 본질이라, 제가 계속 본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 본질, 내 상품, 내 고객이 누군지 모르는 시기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레퍼런스로 삼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네트워크를 가야 돼요. 가서 그때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자극도 받고요. 좋은 동기부여도 받고 또 돈이 어디에 모이는지 저 성공하신 분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파헤치고 그런 사람들과 어깨너머라도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그럼 그 시점이 언제까지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때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내 고객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고객에게 줄 만한 그 본질, 내 상품과 서비스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는 네트워크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똑같이 열을 올리는데 열을 올리는 포인트가 달라요. 사기꾼들은요, 내가 과거에 뭐 했고 있잖아요. 과시를 해요.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오만함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100% 사기꾼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건강한 자기애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보면은 내가 그랬고 주어가 항상 다 자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런 분들일수록 운의 요소를 다 관가해버리고 오로지 노력만 강조하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사람들에게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운의 요소를 다 간과하고 자기처럼 안 한다고 가스라이팅을 잘하더라고, 이런 분들은. 근데 진짜 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운의 요소를 절대 간과하지 않아요. 당연히 노력의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운의 요소가 분명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100% 사람의 노력만으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주로 창업자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이분들의 특징이 가난했던 시절이 있어요. 가난했던 시절이 있고 그 시절에 정말 배고파 본 경험이 있고 바닥부터 올라간 경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절제하는 게 있잖아요. 소비를 통제하는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데 제가 적어도 만나봤던 창업자 출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자 출신이신 분들은 소비를 통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돈은 중요하다는 거 말합니다. 당연히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벌고 나면 우리가 매슬로우 욕구 단계라고 있습니다. 보면은 생존과 생계 안전의 단계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요, 사람은 결국에 이 단계에서는 나를 위한 시기고요. 이게 넘어가 버리면 생계와 생존이 보장이 돼버리고 안정이 돼버리면요, 사람은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남을 위한 삶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자아실현과 공헌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분들은 이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1억 벌던 사람이 1억 1,000만 원 못 나고 1,000만 원어치만 더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컨설팅하고 코칭하는 이제 분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수백억 대 1,000억 이상 매출을 일으키시는 그런 CEO 분들도 많으신데 이분들이 딱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월 1,000만 원 처음 딱 벌었을 때 그때 하루 행복하대요. 그럼 언제 또 다음날 행복했냐 하니까 2,000만 원 처음 벌었을 때 그때 딱 하루 행복했대요. 그 하루만 행복한 거지 한 번쯤은 그 공허함을 다 느끼더라고요. 돈이 이제 더 많이 벌린다고 더 행복하지 않은 그 구간이 있어요. 이제 그 구간이 보통 월 한 3,000 정도 넘어가시면 이제 그 구간을 경험하시더라고요. 겪는데 그 공허함을 계속 가지고 가시느냐 아니면 거기서 뚫고 더 높은 곳으로 가느냐, 거기서 이제 갈리는데 그건 좀 약간 너무 먼 얘기 같고, 사기꾼은요, 내가 돈 너무 많이 벌어서 행복해요, 아마 가짜 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창업자이신 분들이 주로 강의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 너무 행복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얼마나 내가 자유롭고 행복한지를 강조할수록 아마 진짜 부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대요. 왜냐? 그렇게 따지면 일론 머스크는 왜 15시간 이상 일할까요? 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은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제 15시간씩 영업할까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일하는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느껴요. 절대 쉬지 않습니다.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님 나이가 80 넘으셨는데 지금도 달립니다. 직원들이 좀 쉬라고 하신대요. 그리고 진짜 부자분들은요, why를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일에서 내가 어떨 때 보람을 느끼고 어떠한 가치와 목적으로, 미션으로, 비전으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짜들은요, 내가 얼마 만에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 내 주변에 얼마나 잘난 사람 많은지 이걸 막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바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입시 강사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학생들의 핵심 니즈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고객들한테는 학벌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본인은 그것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졸 중졸입니다. 근데 내가 일가를 이루어가지고 정말 기업의 창업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학벌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안 중요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답이에요. 결국에 이러한 내용도 사실
좀 이런 질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기력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린 선택이 나에게 답이 되게 만드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본 최고의 마케터 간다 마사노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큰 돈 버는 기회는 모두가 위기라고 할 때 찾아온다는 책인데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그 시기에도 돈을 버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업종에 관계없이 예외 없이 결국 어려운 시기에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바로 고객을 모으는 능력이에요. 고객을 모으는 능력. 다시 말해 집객력입니다. 두 번째, 모아서 뭐 할까요?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상품을 판매하는 능력. 판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객력과 판매력만 있으면요.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책의 골자가 그겁니다. 그러면은 자, 내 학벌이 내 고객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면은 당연히 학벌이 중요하겠죠. 근데 내가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소방관입니다. 학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사람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실무 능력이 중요합니까? 실무 능력이 중요해요. 그렇죠? 결국 고객은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학벌이 중요하다도 철저하게 자기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막 유튜브 같은 데 막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성공 비결을 막 이야기하고 되게 막 대단해 보이시는데 제 앞에서 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하나도 안 행복하다고. 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나면 있잖아요. 더 이상 그 돈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돈 버는 좀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돈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저는 돈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고객에게, 내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가치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와 피드백이 돈이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말은 즉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곧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의 평가니까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에 대해서 세상이 박수치고 세상이 인정해준 척도가 바로 그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번 돈이 가장 아름다운 돈인 것 같아요. 남을 후려치고 뒤통수 후려쳐가지고 있잖아요. 사기하고 과장하고 왜곡해가지고 번 돈 말고 그거 벌어봤자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안 가 있어가지고 진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람 많습니다.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의 돈은요. 그건 견고해요. 견고한 진 같아서요. 온 세상에 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박수치고요. 응원합니다. 자동차 판매왕, 기네스북에 오른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가 250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 뒤에 250명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의 신뢰를 얻는 것은 250명의 신뢰를 얻는 것과 같대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맛집을 갔다도 맛있으면요. 소문을 내지 않습니까? 불친절하면 불친절하다고 소문을 냅니다. 그처럼 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건요. 그 뒤에 숨어 있는 250명과 관계를 맺는 것과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잖아요. 24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삶은 또 한정적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 일생일대 기회가 올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운이 언제 어떻게 올지 찾아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그 기회를 가지고 온 키맨이다. 통로다.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그 사람을 저는 주께 하듯 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한 사람을 주님께 하듯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 사람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진정성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저희가 탁월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 돈이 따라오더라고요.